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메타 4편 애플과의 VR, AR 진검승부, 질걸 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는 상상일까요? 과학일까요? 영화 속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영화가 나온 시대, 예를 들면 2000년대에는 저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나고 보면 정말 되는 경우가 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2002년에 개봉이 돼서 20년 전이죠. 그때 톰 크루즈가 허공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은 이미 다 현실화가 됐고, 동작인식 작동 기술 상용화됐죠. 안면인식, 홍채인식, 신원확인 이런 거 다 현실화가 됐습니다. 또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2018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가상현실 VR에서만 살아가게 되는데, 아바타로 친구를 만나고 현실에서는 아예 만나지도 않죠. 이런 가상현실에서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그런 게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보면요, 아직 AR 글래스도 개발이 안 된 현실인데 여기서는 무려 AR 렌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AR 렌즈도 현재 일부 기능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되겠죠. VR,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AR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켓몬고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MR, 혼합현실이란 앞에서 설명한 이런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이 합쳐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있죠. 그게 바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 헤드셋 기기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를 갈망하던 메타는 오큘러스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되죠. 사실 모두가 애플을 부러워합니다. 애플은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모두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디바이스들이죠. 세계 유일의 양손잡이 기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를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게 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애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모두 변변한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애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도 디바이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큰데, 사실 아직까지는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2019년에 PP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해서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구글 픽셀 스마트폰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 구글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은 구글의 명성에 맞지 않게 좀 부진한 상황이죠. 저커버그도 디바이스에 굉장히 간절했죠. 그래서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전격 인수하는데요. 오큘러스는 가상현실 헤드셋 개발 회사입니다. 인수 가격은 2조 4천억 원이었죠. VR 디바이스 시장을 메타가 선점하게 되는데요. 애플보다 먼저 VR 시장에 진출해서 VR 디바이스를 갖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HMD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의 역사는 초창기 모델은 지금보다 훨씬 무겁고 비쌌습니다. 그리고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었고요. 가격이 무려 12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떤 기기가 대중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저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이 헤드 마운티드 이 디스플레이의 머리 추적 기술이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헤드셋에서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위치 추적 기술이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헤드셋에서 컨트롤러, 주변 기기 등의 위치를 측정해 동작 변화를 추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통신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5G, 한국은 약간 좀 사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5G의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끊김 현상을 피하려면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HMD 기기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왜냐하면 무겁고 어지럽고 비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메타가 VR 헤드셋 시장에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메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의 VR 헤드셋 핵심 전략은요, 적자 판매가 의심될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이 나죠. 그래서 주요 VR 헤드셋 제품 출시 현황을 보면은, 오큘러스 리프트는 무려 2016년에 출시가 됐고, 이때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72만 원. 이게 최고 사양 기준으로 지금 소팅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메타캐스트 2가 약 2천만 대가 팔렸는데, 가격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무선 방식이니까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요, 스마트폰의 반값에 불과합니다. 6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고 2천만 대가 팔렸죠. 2022년에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12억만 대니까 스마트폰 판매량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메타캐스트 판매량이. 그래서 아직은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멀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VR 시장이 잘 안 되는 세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이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두 번째는 게임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고, 세 번째는 게임 외 콘텐츠는 훨씬 더 부족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 경험 불만족은요, 이 헤드셋 사용했을 때 멀미나 어지러움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멀미나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시야각 차이, 화면 딜레이, 헤드셋 무게, 그 다음에 조잡한 입체 영상, 좀 꽉 막혀서 답답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에 불만족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게임 콘텐츠가 여전히 굉장히 부족합니다. 게임이 다양하지 않아서 하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나고요.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가 비트게임즈나 산자루 게임즈 등을 인수를 해서 콘텐츠를 많이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게임 콘텐츠가 부족한 악순환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문제인데 게임 외 콘텐츠는 더 부족하죠. 게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연결한 호라이즌 월드를 내놓긴 했는데 거의 폭망했죠. 그래서 아직은 과도기다, 개선될 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이제 VR 시장의 본질적인 의문은 기술이 부족해도 빨리 진입하는 게 반드시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완성될 때까지 절대 진입하지 않는 회사가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내놓기 위해 무려 8년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애플은요, 애초에 VR보다 AR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팀 쿡의 One More Thing, 비전 프로죠. 애플은 흥행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 신제품을 내놓지 않는데 이번에 One More Thing 외치면서 8년간 준비했던 비전 프로를 전격적으로 선보이죠. 그러면 애플은 정말 자신이 있는 걸까요? 애플의 주요 신제품 출시 주기를 보면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이후에 비전 프로까지 공백이 무려 8년이죠. 발표는 2023년에 했지만 실제 신제품은 2024년에 나오니까 무려 8년 만에 신제품이 비전 프로인 겁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맥은 컴퓨터를 개인화한 개인용 컴퓨터죠. 그리고 아이폰, 컴퓨터를 모바일화한 모바일 컴퓨팅입니다. 비전 프로는 컴퓨터를 3차원으로 확장한 공간 컴퓨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전 프로는 AR입니다. VR이 아니라 AR이죠. 핵심 기능은 컨트롤러 없이 눈, 손, 음성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최고 사양의 부품을 탑재했고 멀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보다는 AR에 가까운 스타일인 거죠. 근데 성능보다 더 화제가 됐던 거는 미친 가격이죠. 메타퀘스트 3가 60만 원에 올 가을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것보다 무려 7배가 비싼 420만 원의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 정말 그 엄청난 가격 차이인 거죠. 애플이 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뭐 우리는 IT 업계의 명품 회사이기 때문에 뭐 비싸게 내도 된다 라고 하는데 판매 목표가 확 줄었죠. 30만 대. 그래서 이게 사실 판매 목표가 30만 대가 되게 어이없는 게 아이폰 연간 판매량이 2억 대가 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테스트 단계의 시제품이지 이걸 메인으로 밀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확산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아직도 멀었죠. 2024년이면 이 한참 동안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메타퀘스트 3와 비전 프로 중에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메타퀘스트 3의 강점은 패스스루 기능입니다. 패스스루란 헤드셋을 썼을 때 카메라를 통해서 내부 환경을 확인하는 기능인데 이게 기존의 퀘스트 1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2는 이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게 흑백이에요. 근데 퀘스트 3부터는 본격적으로 컬러로 내부 환경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로.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VR 썼을 때 최대 단점이 현실과 완전히 단절이 되거든요. 밖에 안 보이고 그냥 VR 내부로만 보여서 그동안 되게 답답하고 시야 완전 차단되고 이런 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패스3가 작동하면은 이 가상 환경 외에 이제 실제 외부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R 기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론 애플도 이거보다 더 뛰어난 기능이 있죠. 아이사이트 기능이라고 사용자 주변에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헤드셋 전면의 유리 부분이 투명하게 변해서 사용자 눈이 보이고 당연히 이제 사용자도 외부가 보이는, 그래서 고립이 안 되는 장점이 있는 아이사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비전 프로는 뭐 기능은 많은데 최고급 기능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이 많고 한데 문제는 출시가 아직 멀었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계속 이제 손을 볼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사야 되냐? 가성비를 중시하면 당연히 퀘스트 3를 사는 게 맞죠. 가격이 뭐 7분의 1이니까. 근데 명품을 선호하는 얼리 어댑터라면 비전 프로를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둘 다 과도기적인 상품입니다. 아직 둘 다 이게 완성품이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은 얼리 어댑터들이 쓰는 그런 개념이지 좀 아직 이렇게 뭐 일반화되기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메타CEO의 저크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 프로의 높은 가격 때문에 AR과 MR을 체험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타의 퀘스트 3 구매 사례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VR 헤드셋 초보들의 궁금증이 안경입니다. 한국 사람의 55%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 안경을 쓴 상태로 이 헤드셋을 쓰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게 안경을 쓰고 해도 되는데요. 아예
그 렌즈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VR 기기에 렌즈 가이드 장착한 다음에 도스 렌즈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냥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한국의 웬만한 안경점에서는 도스 렌즈 다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이 VR 경쟁이 아니라 AR 글래스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메타가 애플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궁금증인데요. VR은 단지 거치는 거고 최종 목표는 결국 VR과 AR이 합쳐진 MR이 되는 겁니다. 혼합현실이 되는 거죠. 현재 VR에 집중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R 기술이 발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후 MR 혼합현실이 최종적인 지향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애플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삼성이 뒤따르는 패턴이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요. 애플은 애초부터 AR보다 MR을 지향해 왔고, 그동안의 디바이스 발전 패턴도 애플이 시장 개척하면 삼성이나 샤오미가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을 좀 낮춰서 후속 제품을 내놓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현재는 되게 의외로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VR, AR 시장을 메타가 선도하고 있고, 메타캐스트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입니다. 당연히 메타 입장에서는 애플의 시장을 넘겨줄 생각이 없죠. 메타는 최근에도 VR 게임 구독 그 서비스인 메타캐스트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이게 월 구독료가 10,000원이죠. VR, AR 선점을 위한 메타의 노력이 계속되고, 메타는 사실 이름까지 바꾸면서 초강수를 두고 있고요.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버스 세계를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메타의 VR 게임과 호라이즌 월드 이런 걸 보면 방향성이 되게 명확한 거죠. 이 시장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의 강점은요, 강력한 IT 명품 이미지와 기술력이죠. 그리고 15억 명이 넘는 애플 앱스토어 사용자 수가 또 강력한 경쟁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애플 앱과 이 비전 프로가 통합을 했을 때 이 파괴력은요,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강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VR 디바이스 분야에서 메타는 분명히 급성장을 했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인 애플의 운영체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메타캐스트도 구글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체제 부분에서는 여전히 애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승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어디가 먼저 글래스 형태의 소형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냐. 헤드셋 형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 망가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AR 글래스, 실질적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글래스 형태를 착용하는 소형화를 메타와 애플 중에 누가 성공적으로 대중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언젠가 소비자들은 AR 글래스를 1인당 한 대씩 보유하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맥북처럼 사용하는 날이 오긴 올 거다. 그날이 왔을 때 이 시장을 선점하는 회사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게 어디일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 5편에서는요, DM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이런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